여러분, 혹시 나스닥에 상장된 회사인데 그 회사의 전체 가치가 서울에 있는 웬만한 아파트 한 채 값도 안 된다면 믿어지시나요? 좀 황당하게 들리죠? 근데 이게 실제로 있는 일입니다. 오늘 저희가 현미경을 들고 아주 깊숙이 들여다볼 회사가 바로 그런 곳인데요. 이름은 빅트리 클라우드 홀딩스. 아주 특별한 그리고 아주 위험한 페니 주식의 세계로 지금부터 함께 들어가 보시죠. 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시가총액이 700만 달러입니다. 요즘 환율로 따지면 우리 돈으로 한 90억 원, 100억 원이 채 안 되는 돈이죠. 아니, 이런 회사가 어떻게 그 쟁쟁한 기술주들의 성지라고 불리는 나스닥에 버젓이 이름을 올리고 있을 수 있을까요? 이건 사실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서는 문제입니다. 이런 초소형주, 소위 페니 주식 투자가 가진 엄청난 매력과 동시에 그 안에 숨겨진 치명적인 위험을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는 질문이거든요. 지금부터 그 속사정을 하나하나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회사의 실체를 제대로 파악하려면 좀 체계적으로 접근해야겠죠. 그래서 오늘은 이 5가지 순서로 이야기를 한번 풀어가 보려고 합니다. 첫째, 빅트리 클라우드가 도대체 뭘 하는 회사인지 알아보고, 둘째, 가장 중요한 재무 상태를 샅샅이 점검해 볼 겁니다. 그리고 셋째, 주가가 그동안 어떤 아찔한 롤러코스터를 탔는지 따라가 보고, 넷째, 최근에 생존을 위해 어떤 몸부림을 쳤는지 그 과정도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걸 종합해서 과연 리스크와 기회 중에 어느 쪽 저울이 더 무거울지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순서입니다. 이 치열한 시장에 겁 없이 뛰어든 도전자, 빅트리 클라우드 홀딩스. 과연 어떤 회사인지 그 정체부터 한번 만나보시죠. 빅트리 클라우드는 2020년에 중국 선전에서 설립된 말 그대로 따끈따끈한 신생기업입니다. 주력 분야는 거창한 첨단 기술이 아니라 우리 일상생활과 아주 밀접한 개인 위생용품이에요. 근데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상장 방식인데요. 보통 기업들이 거치는 까다롭고 시간도 오래 걸리는 정식 IPO 절차 대신에 스펙, 즉 기업 인수 목적 회사와의 합병을 통해 나스닥에 입성했습니다. 일종의 우회 상장 통로를 이용한 건데 덕분에 비교적 빠르고 쉽게 나스닥 투자자들을 만날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이 회사가 구체적으로 뭘 만들어서 파느냐? 바로 여성 위생용품입니다. 빅트리 클라우드나 야르오타 같은 자체 브랜드를 가지고 생리대나 팬티라이너 같은 제품들을 만들고 있고요. 또 하나는 다른 회사의 브랜드를 달고 제품을 대신 생산해주는 우리가 흔히 아는 OEM이나 ODM 사업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매출 대부분이 중국 내수 시장에서 나오지만 이 회사의 꿈은 훨씬 큽니다. 미국, 유럽, 아프리카까지 진출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작은 회사가 P&G나 유니레버 같은 거대한 글로벌 공룡들이 버티고 있는 시장에 겁없이 도전장을 내민 셈이죠. 자, 이제 회사의 겉모습은 대충 훑어봤으니 정말 중요한 속을 들여다볼 시간입니다. 바로 재무제표죠. 이 회사의 재무 건전성을 살펴보는 순간부터 이야기가 정말 흥미진진해지기 시작합니다. 2024년 기준 핵심 재무 수치들입니다. 한번 보시죠. 매출은 약 732만 달러, 우리 돈으로 100억 원 정도, 그리고 순이익도 64만 달러, 약 8, 9억 원 정도를 냈네요. 여기까지는 뭐 그럴 수 있다 싶습니다. 그런데 바로 아래 두 수치를 보세요. 당장 회사가 쓸 수 있는 현금은 86만 달러인데 갚아야 할 빚은 총 190만 달러가 넘습니다. 이것만 딱 봐도 뭔가 좀 아슬아슬한 외줄타기를 하고 있다는 느낌이 확 오지 않으세요? 그래도 긍정적인 부분부터 먼저 짚고 넘어가죠. 바로 이 숫자, 16.37%. 이게 뭐냐면 이 회사의 작년 매출 성장률입니다. 요즘같이 어려운 시장 상황에서 두 자릿수 성장을 이뤄냈다는 건 분명히 칭찬할 만한 일입니다. 회사가 어떻게든 앞으로 나아가고는 있다는 증거니까요. 일단 성장은 하고 있다는 점, 이건 기억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 숫자가 앞에서 봤던 모든 긍정적인 신호를 한 방에 날려버립니다. 마이너스 4.07. 이게 대체 무슨 숫자일까요? 바로 부채를 자기 자본으로 나눈 부채 비율입니다. 근데 마이너스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회사가 가진 모든 자산을 다 팔아도 쌓여있는 빚을 다 갚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이걸 전문 용어로 완전 자본 잠식이라고 하죠. 재무적으로는 사실상 파산 선고나 다름없는 투자자가 볼 수 있는 가장 심각하고 치명적인 위험 신호입니다. 그리고 이 회사의 재무 상태를 분석하는 마지막 퍼즐 조각, 바로 이 숫자입니다. 0.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월스트리트의 그 수많은 증권사 애널리스트들 중에
이 회사를 분석하고 리포트를 내는 전문가가 단 한 명도 없다는 뜻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투자자들이 참고할 만한 객관적인 정보나 전문적인 가이드가 아예 없다는 거예요. 말 그대로 깜깜한 안개 속을 나침반도 없이 혼자 걸어가야 하는 상황인 거죠. 자, 그럼 이런 아슬아슬한 재무 상태를 가진 회사의 주가는 과연 어땠을까요? 여러분이 상상하시는 것 그대로, 아니 그 이상으로 격동의 여정을 거쳐왔습니다. 얼마나 아찔했는지 그 롤러코스터를 함께 타보시죠. 이 차트가 모든 걸 말해줍니다. 지난 1년간의 주가 흐름인데 그야말로 극적인 붕괴를 한눈에 보여주죠. 52주, 즉 1년 최고가가 6달러 98센트, 거의 7달러에 육박했는데 지금은 1달러 초반대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심지어 1달러 밑으로 떨어졌던 적도 있고요. 고점 대비 얼마나 처참하게 무너졌는지 시각적으로 확 와닿으실 겁니다. 숫자로 콕 집어서 보면 더 명확합니다. 1년 최고점 대비 무려 80%가 넘게 주가가 증발해버렸습니다. 1억 원을 투자했다면 2천만 원도 안 남았다는 얘기죠. 게다가 일평균 거래량을 보면 10만 주에서 50만 주 사이인데 이건 거래가 그렇게 활발하지 않다는 뜻이에요. 이런 주식은 한번 작은 매수세나 매도세가 몰리면 주가 변동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수 있다는 위험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2025년 이 회사는 창사 이래 가장 큰 도전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건 바로 나스닥 거래소에 계속 남아있기 위한 말 그대로 생존을 건 처절한 싸움이었습니다. 2025년은 그야말로 벼랑 끝 승부의 연속이었습니다. 3월 결국 시가총액이 너무 작다는 이유로 나스닥으로부터 너희 이러다 쫓겨날 수 있어 라는 상장 폐지 경고장을 받으며 위기에 몰렸죠. 다행히 7월에 주가가 좀 올라주면서 10거래일 연속으로 규성을 다시 충족했고 간신히 한숨 돌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8월 회사의 운명을 건 엄청난 승부수를 띄우는데요. 바로 최대 1억 달러, 우리 돈 1,300억 원이 넘는 대규모 자금 조달 계획을 발표한 겁니다. 이 1억 달러 자금 조달 계획의 핵심 도구가 바로 혼합 증권 발행이라는 겁니다. 이름이 좀 복잡하게 들리지만 이걸 아주 쉽게 비유하자면 은행에서 마이너스 통장 한도를 미리 아주 크게 만들어두는 것과 똑같습니다. 회사는 돈이 급할 때마다 신고 절차 없이 이 한도 내에서 주식이든 채권이든 찍어내서 바로바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으니 아주 편리하죠. 하지만 우리 같은 기존 주주들 입장에서는 이게 시한폭탄이나 다름없습니다. 언제든 회사 마음대로 새로운 주식이 시장에 쏟아져 나와서 내가 가진 주식의 가치가 희석될 수 있다는 뜻이니까요. 자, 지금까지 이 회사의 사업 내용부터 재무 상태, 그리고 최근에 벌어진 드라마틱한 생존기까지 모두 살펴봤습니다. 그럼 이제 이 모든 조각들을 모아서 큰 그림을 한번 그려봐야겠죠? 과연 잠재력과 위험, 이 둘을 저울 위에 올려놓으면 어느 쪽으로 기울게 될까요? 이제 모든 걸 종합해서 이 회사의 두 얼굴을 한번 마주해 보겠습니다. 왼쪽, 기회의 저울 위에는 분명히 매력적인 추들이 놓여 있습니다. 두 자릿수 매출 성장, 사업 확장을 위한 대규모 자금 조달 가능성, 그리고 거대한 아시아 시장이라는 잠재력이죠. 하지만 오른쪽, 위험의 저울 위에는 그보다 훨씬 무겁고 치명적인 추들이 위태롭게 올라가 있습니다. 완전 자본 잠식이라는 재무적 사형 선고, 언제 다시 닥칠지 모르는 상장 폐지 위험, 그리고 미중 무역 갈등처럼 회사가 통제할 수 없는 거대한 외부 변수들까지 정말 아슬아슬한 균형입니다. 네, 오늘 빅트리 클라우드라는 한 페니 주식의 여정을 함께 따라가 봤습니다. 성장의 희미한 풀씨와 자본 잠식이라는 아주 거대한 그림자. 여러분은 이 이야기에서 무엇을 보셨나요? 이것이 한 작은 기업의 위대한 재기 이야기, 그 서막이 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우리 같은 개인 투자자들에게 초소형주 투자가 얼마나 위험한지를 알려주는 또 하나의 경고일 뿐일까요? 그 최종 판단은 언제나 신중하게 여러분 자신의 몫으로 남겨두겠습니다. 오늘 분석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부탁드립니다.